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금 가을이죠. 오늘 낮 기온이 22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22도. 현재 9시, 밤 9시죠. 밤 9시 현재 14도입니다. 어제 새벽에 영상 4도입니다. 낮 기온이 22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밤 기온이 14도로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벌들의 사양수를 금방 1시간 정도 제가 데피거든요. 금방 열어주고 왔습니다. 금의 계절 가을. 자, 이때 생기는 이걸로 인해서 대장이죠. 대장. 그 다음에 폐. 대장과 폐가 폐에 병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치질 그러죠. 치질. 차가워서 생기는 겁니다. 대장은 양명조의 기운을 발하지만 양명조금의 기운을 만들어내지만 천간의 금기운을 받아서 양명조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에어컨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에어컨. 근데 에어컨 자체가 차가우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대장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근데 이 대장이 차가워지면 치질이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치질을 방지할 수 있는 거요.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이 뻐근하거나 너무 차가워지면 사우나 들어갑니다. 사우나 들어가서 강제로 몸에 열을 가합니다. 강제로 열을 가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땀이 나고 나면 좀 괜찮아집니다. 근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대장을 활성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뜀박질입니다. 달리기 이 얘기죠. 우리 인체에서 대장은 여기에 존재를 하죠. 배꼽을 중심으로. 근데 이 대장이 움직이려면 이 두 다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대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뜀박질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면 골반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 골반이 움직이면 대장이 그 영향을 받아서 열을 내는 거죠. 열을 내면 그 열이 우리 몸을 훈증시킵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가벼워지죠. 대장이 얼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장이 얼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에어컨 자체가 얼어 있으면 안 되죠. 에어컨 자체는 열이 나고 에어컨 자체는 열이 나지만 이 에어컨이 움직임으로 해서 냉기를 발산하는 거죠. 습을 제거하죠. 습을 제거합니다. 습을 제거해서 냉기를 발산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에어컨은 열이 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에어컨과 대장은 똑같습니다. 대장이 양명조의 기운을 발해서 우리 몸에 열을 식혀주려면 대장 자체는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 얘기죠. 기능이 활성화돼야만 대장이 양명조의 기운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대장이 따뜻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이 뜀박질,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기. 나이가 들면 달리기를 못 하죠. 그래서 걷기라도 해라 그러죠. 언제까지? 땀이 배일 때까지. 쉽게 말하면 내 몸에 땀이 옷에 땀이 난다. 이때까지는 걷기나 달리기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달리기는 나이가 먹으면 좀 힘들죠. 근데 걷기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택견에 품밟기입니다. 택견의 품밟기만큼 골반을 잘 쓰는 운동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발차기나 이런 것들은 과도하게 많이 쓰는 거죠. 내 용량에 비해서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발차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허리를 다치죠. 근데 택견의 품밟기는 우리 장단지를, 허벅지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이 주특기가 골반입니다. 골반을 틀어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면 대장에 열이 가해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달리기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걸어야 하고, 시간이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걷기가 힘들다 그러면 택견의 품받기를 하십시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집안에서 할 수도 있고, 마당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옥상에서도 할 수 있고, 품받기 딱 하나만 잘하면 싸움의 신이 됩니다. 품받기 하나만 잘해도 싸움의 신이 됩니다. 정확한 품받기를 했을 때 얘기죠. 품받기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허벅지가 굵어지고 골반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대장이 열을 받게 되고, 그 열로 인해서 내 몸은 활성화가 되고, 택견의 품받기를 잘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싸움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허리 통증이죠. 허리 통증. 대표적인 게 치질이고요. 이건 냉병에서 오는 겁니다. 냉병에서. 치질은 냉병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허리 통증입니다. 근데 허리 통증이 어떤 허리 통증이냐면 끊어질 듯이 아픈 것. 끊어질 듯한 통증입니다. 이건가? 끊어질 듯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는 대장의 질환입니다. 대장의 질환 중에 냉으로 인해서 오는 게 대표적인 게 치질입니다. 그 다음 오는 게 허리 통증입니다.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오면. 근데 우리가 허리가 은근히 아프다 그러죠. 은근히 또는 살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근히 아프다, 살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대장이 아니고 신허입니다. 신장의 허한 기운으로 인해서 은근히 아픈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어떤 건지는 구분이 가죠. 은근히 아프거나 살살 아픈 건 신장의 허함으로 인해서 오는 허리 통증입니다. 그러나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 순간적인 통증이죠. 갑자기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뭐 허리를 삐끗했다든지 해서 갑자기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오는 건 대장질환입니다. 대장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대장질환에서 오는 게 또 뭐가 있죠? 대장질환에서 오는 통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변비도 대장질환이죠. 근데 변비 같은 경우는요 결과입니다. 결과.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는 얘기죠. 대장의 증상은 맞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비 같은 경우는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장 질환이지만 그 결과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대장을 치료해봐야 또 변비가 온다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변비 같은 경우는 대장이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냉증으로 인한 설사도 대장질환이죠. 이거는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냉증으로 인한 설사는 대장질환입니다. 근데 이건 왜 온다고요? 여름에 찬물, 냉장고 물이죠. 냉장고 물을 달고 먹는 사람은 가을에, 금의 계절인 가을에 대장의 냉증으로 인해서 설사를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설사도 대장의 결과죠. 결과입니다. 결과. 원인이 아니고. 이 원인은 가을에 설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원인은요 여름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름에 있고 여름의 원인은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낮에 차가운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밤에 반드시 따뜻한 국물을 먹어서 내 몸 안에 있는 냉기가 땀으로 밖으로 흘러나오게 해줘야 한다라고 제가 실시간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설사를 하는 사람들 냉증이긴 하나 그 결과 설사라는 건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원인은 여름에 찬물을 먹어서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대장질환이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림프계죠. 림프계 증상도 대장질환입니다. 림프계가 뭐냐고요? 인터넷 쳐보세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림프계라는 건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사람의
좌우복, 겨드랑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3차 신경통, 관자놀이 그러죠. 관자놀이, 겨드랑이, 그 다음에 흉선, 폐와 폐 사이에 있는 흉선, 그 다음에 사타구니, 이걸 뭐라고 하죠?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는데, 이걸 고관절하고 만나는 이 사타구니, 요 사타구니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픈 걸 뭐라고 해요? 네, 이것도 왼쪽 통증은 신장입니다. 오른쪽의 통증은 심장입니다. 심장과 신장이 둘이 충을 하면 소음군화가 생긴다고 했죠. 소음군화. 신장과 심장, 좌오충 그러죠. 좌오충. 좌와 오가 충을 하면 소음군화가 소음군화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사타구니죠. 사타구니, 앞면, 정면, 앞면의 사타구니 부분의 왼쪽의 통증은 신장에서 잡아야 되고요. 오른쪽의 통증은 심장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좌우가 틀리다는 거죠. 림프계 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림프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이게 또 사암도인이 림프계 질환을 대장치법으로 병을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림프계가 대장이 담당을 한다는 걸 알았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암도인이라는 분이 대장치법을 해서 림프계의 병을 치료한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대장질환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또 다음에 또 생각이 나면 그다음에 이제 폐질환이죠. 이 금 기운의 계절로서 가을, 대장과 폐질환. 폐질환은 많죠. 우리 다 감기 그러죠. 감기, 바이러스 질환, 이게 폐질환이죠. 근데 이것도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처음에 들어올 때 족태양 방광경으로 들어오거든요. 방광경락으로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기도 결과입니다. 폐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하지만 그 결과지, 그 원인은 방광의 허로 인해서 들어온 겁니다. 방광경락의 허로 인해서 감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흉 그러죠. 기흉. 호흡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이건 실증입니다. 폐실증. 실증이라는 건 사기 실을 말하는 거죠. 좋지 않은 기운의 실증. 기흉그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질환. 피부질환도 폐질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의사에서는 폐주, 피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문을 써주면 좋은데요. 제가 한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피부질환도 폐에 속한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하죠? 무좀, 아토피, 그다음에 모든 피부 질환이 결과적으로는 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폐주피모 그러잖아요. 폐주피모.
모자는 모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머리털, 쉽게 말하면 피부와 머리털은 폐가 주관을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아토피도 폐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피부에 독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아토피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아토피를 정확하게 보시면요, 한 방에 치료 가능합니다. 이 인천에서요, 인천의 어린이집에 제가 꿀 배달을 갔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이 따로 있으니까요, 방에서 기어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요. 한 4살에서 5살쯤으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나오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천 어린이집의 원장님한테 저 아이는 싸웠는가요? 얼굴에 상처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애기가 아토피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봐주실랍니까? 그래서 제가 봐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장님은 그대로 아기를 잠깐 돌보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분도 권한이 없습니다. 저 또한 권한이 없고. 그래서 이 아이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데려와 보세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지압만 했습니다. 지압. 혈자리 지압만 했습니다. 그것도 딱 한열만. 다음 날일 거예요. 다음 날.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이분한테. 이게 그 어미가 보고 이 어린 아이의 4살 5살 된 어린 아이의 어미가 저녁 때 보고 이 어미가 보고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뭔 약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어미한테. 이 어미가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녁 때 도대체 뭔 약을 발라줬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이건 제가 전화로 들은 얘기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이 어미가 전해달랍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의 아토피가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좀 된 거라 하루 다음 날인가 제가 전화 받은 게 3일째인가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할 때 이 어미와 대화를 한 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약을 발랐는데 6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던 아토피가 그렇게 한 방에 낫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다고 하죠. 그래서 저한테 이 원장님 와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한데 원장님 그 아이 사진 좀 부탁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사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토피가 이만하다면 이 흔적만 좀 있더라는 거죠. 사진상에. 이게 제가 그 사진을 받은 건 한 2, 3일 정도 지났어요.
이게 정확하게만 보고 이 4살, 5살 아이가 나만 믿는다면, 나를 믿어준다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도 이 어린 아이의 지압을 한 것도 폐혈자리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혈자리를 만지기 전에 이 아이를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왜냐면 저하고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원장님이 중간에서 이제 아이를 달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아야야 안 아프게 해주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도망가려 하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잡은 혈자리도 딱 1혈입니다. 그 혈자리도 폐의 혈자리고. 이게 아이와 제가 소통을 한 거죠. 잠깐 순간에요. 원장을 중간에 놓고 아이와 저 사이에 원장이 중간에서 소통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혈자리를 잡았는데 딱 한 혈자리만 잡았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도 폐하고 관련이 깊다, 폐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성호흡, 열성호흡 이 얘기는 호흡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호흡을 하는데 그 열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웁니다. 이 환자가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의 열기가 이 방 안을 다 메워버립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다가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바로. 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폐에 열이 가득 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호흡은 굉장히 무겁고, 무겁다기보다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진하다 그래야 되는가요? 그 진하게 들이마시고 진하게 내뱉는 그 호흡의 열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워서 문을 딱 여니까 이 열기가 바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문을 바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와이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근데 이 사람도요, 이 사람도 재밌는 거네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 사람도 장수 농약사과인입니다. 장수 농약사과인인데 밤 11시에 갔습니다.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열이 무서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폐열입니다. 폐열. 폐열이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문을 열었다가 이 열기로 인해서 놀라서 문을 닫아버리고, 왜냐면 이건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정도였다면 제가 문을 그렇게 바로 닫지는 않았죠. 뭐 제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병원에 왜 안 갔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와이프 하는 말이 병원에를 갔는데 가만히 침대에 눕혀 놓으니까 이 신랑이 짜증을 내면서 집에 와버린 겁니다. 8시쯤인가? 밤 8시쯤인가? 8시쯤인가 집에를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랍니다.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무서워서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건데 뭐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없죠. 제가 겁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이 폐의 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와이프와 대화를 하는 중에 안 거죠. 언제 그랬냐, 언제부터 그랬냐, 증상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때가 탄저병이 심할 때예요. 사과에 탄저병이 심할 때입니다. 근데 한 4, 5년 됐나? 아무튼 탄저병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어요. 10년은 넘지 않았습니다. 5년은 좀 넘은 것 같고. 사과에 탄저병이 굉장히 심하게 든 때였는데 이 사람의 사과밭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 탕저에 다 걸렸습니다. 100%의 탄저병이 다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 집에 왔더니 신랑이 커튼을 다 뜯어서 빨래를 하더라는 거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좀 의아하긴 했는데 왜 그런지는 몰랐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야 너가 봐서 전부 탄저병 걸렸다며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래서 밭에 가봤더니 탄저병이 다 걸렸고 사과 딸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신랑이 집에 앉아서 한 일이 커튼 뜯어서 커튼 빨고 청소하고 이게 한 일이에요. 커튼을 뜯어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다는 건 누가 할 일이죠? 여자가 할 일이죠. 이렇게 하면 욕먹나? 음이 할 일입니다. 근데 양인 남자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나와요. 왜 커튼 빨래를 왜 하고 청소를 왜 하는지 그 이유가 사과밭에 100% 탄저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 있어요? 사과밭에 있잖아요. 원인은 사과밭에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누구다? 여자다 이 얘기입니다. 형상은 남자인데 그 하는 짓이 여자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농약 사과는 신랑 이렇게 본 거죠. 이건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농약 사과밭에서 이 A라는 여자의 신랑이 농약 사과밭에 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이 신랑이 누구라고요? 농약 사과의 마누라입니다. 앞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농약 사과 이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신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이 농약 사과밭에 마누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금의 계절 가을이라고 해놓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할 수 없고요.
제가 본 시각은 그 여자 A라는 여자의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린 건 농약사과밭은 신랑이고 그 남자는 이 농약사과밭의 마누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마누라가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신랑을 믿은 거죠. 농약사과를 믿은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줘야 돼 라는 게 목적이죠. 근데 100% 거짓말 조금 못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100%예요. 100%. 100% 탄저가 들어서 나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는 거죠. 마누라인 나한테 한 푼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랑이라는 농약 사과가 탄저가 다 걸려서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만큼 줘야지 이거죠. 이게 남녀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좌패예요, 우패예요? 아, 배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남자한테 좌측의 패는 나요, 우측의 패는 너라 그랬습니다. 이게 나는 잘했다니까요. 이 남자는 이 농약사과한테 너의 마누라로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병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신랑인 농약사가 너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우측패가 과열된 거예요. 이 열 내리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이걸 밤 11시에 가서 약 이 A라는 여자와 얘기하는데 30분 이상에서 약 1시간 동안을 소요를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 거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지압을 하는데 30분마다 한 번씩 지압을 했습니다. (30분) 지압하고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상태에서 호흡은 똑같은데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거죠.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그래서 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눈을 스르르 감고 다시 잠에 빠졌는데 30분 지압하고 30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분을 지압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왔냐? 저보고 물은 거죠. 너 왜 왔냐? 이 얘기요.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랬더니 다시 눈을 감고 잡니다. 그리고 30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30분을 지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침대에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남자가 앉았다는 거죠. 앉아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잡고 뒤로 발라당 까고 자 그랬더니 다시 눈을 감고 잤어요. 30분을 쉰 거죠. 다시 30분을 지압을 하고 제가 방에서 나오니까 이 남자가 방에서 따라 나왔어요. 어디로? 거실로. 어이가 없는 거죠. 방에서 따라 나오더라고요. 거실로 따라 나와서 왜 살만해? 그랬더니 야 너 뭐하러 왔냐? 그러고 이제 정신이 말짱해진 거예요. 알았으니까 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또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서 잡니다. 그리고 나서 30분을 쉬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30분을 지압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모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억한 거로는 시간이 좀 돼서 그런데 기억한 거는 4회인가 5회인가를 지압을 했습니다. 지압 한 번 할 때마다 약 30분이 소요가 됐고
약 30분을 쉬었고, 근데 이 사람이 호흡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걸 확인하고 이 A라는 여자 보고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너도 가서 자라 그러고 제가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말짱해졌죠. 다음날 말짱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때 갔더니 제가 절대 술 먹지 말라고 A라는 여자 보고 절대 신랑 술 못 먹게 해라 그랬습니다. 다음날 가봤더니 이미 술을 먹었어요. 손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맥을 짚어봤습니다. 근데 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A라는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여자가 아니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 A라는 여자의 신랑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야, 소주 반병은 술도 아니야. 소주 반병은 술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주 반병이 술이 아니래요. 이건 건강할 때 얘기죠. 제가 전날 11시에 가서 저희 집에 다시 돌아온 게 새벽 3시입니다. 근데 분명히 A라는 여자 보고 술을 못 먹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랑이 야 소주 반병은 술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열 받으면 말을 잘 하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처먹어라. 제가 싸가지 밥을 잘 말아 먹어요. 근데 뿔 따고 딱 나서 많이 처먹어라 그랬어요. 이게 저를 쳐다보죠. 왜냐면 제가 나이가 어리거든 그 사람보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내년 초에 떨어질 거니까 많이 처먹어라. 이게 제가 던진 두 마디입니다. 다음날 오후 저녁 때 가서 많이 처먹어라. 내년 초에 떨어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처먹어라. 그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집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막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 다음에 4월달인가 4월달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뇌졸중으로 떨어졌습니다. 뇌졸중으로 떨어졌는데 본인이 놀래가지고 이게 뇌졸중이 오기 전에 증상이 오거든요. 갑자기 왼쪽이 저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왼쪽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쪽이 왼쪽이죠. 이제 화면상으로 왼쪽이 절반이 이렇게 저리기 시작하더래요. 이쪽으로 팔과 다리가. 놀래갖고 전북대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병신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반병신이 될 팔자였는데 반병신이 안 됐어요. 바로 쫓아가는 바람에. 그리고 이분을 상갓집에서 봤어요. 상갓집 가서 뭐라고 했냐. 여기 술 좀 많이 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제가 술도 좋아하는데 술 더 먹어야지. 그런 본인이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나 이제 술 먹으면 안 돼. 왜? 많이 먹지. 더 먹어. 상갓집에서는 공짜잖아. 손사래를 치면서 그 뒤로 술을 안 먹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왜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듣냐 이거죠. 초반에 그 사람이 그때 술 먹지 말라고 할 때, 다음날 갈 때 술 먹지 말라고 할 때 이 사람 술 안 먹었으면 안 떨어졌어요. 이 가을, 금의 기운 가을. 무서운 기운입니다. 무서운 기운. 모든 생명을 멈추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농약사과인도 마찬가지고 둘 다 제 실제 경험이고요. 제가 치료한 사람이에요. 뭐 가지고요? 폐경락 가지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 폐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폐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질환도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들은 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천 어린이집의 아이의 아토피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농약사과인의 폐질환, 폐열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말을 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내일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게 있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